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제가 시퀄 강의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엄청 열심히 시퀄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밀렸던 집안일들, 뭐 공사와 수리, 그다음 기타 취미 생활들을 하느라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영상을 그렇게 자주 올리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타이밍에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이 인터넷 강의 관련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고, 적어도 한 개, 많으면 두 개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동안 몇 달 정도는 조금 빠듯한 스케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만드는데 꾸준하지 못한 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 미국에서의 연봉과 그 생활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가계부 털어가지고 실제로 생활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실제로 이 스프레드शी트에다가 제가 가계부 써놓은 거 다 옮겨놓고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모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뭐 연봉 1억으로 미국에 이민 오지 마세요라는 식의 영상을 올린 거를 제가 처음에는 그 영상 자체를 보지는 못했고 짤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 뒤늦게 찾아봤죠.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상정한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좀 공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영상이 왜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었냐면, 미국에서 연봉 1억이니까 한국에서 연봉 1억인 삶이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비싼 건 다들 아실 테고, 그만큼 한국보다 미국에서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 나온 내용들이 그 연봉으로 할 만한 것들, 그 상황에서 할 만한 것들 이상의 것들을 되게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영상이 완전히 잘못됐느냐라고 물으시면 또 그렇게 말하기는 애매해요. 제가 아까 이 영상을 짤로 처음 접했다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미국 이민자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 생각보다 의견이 반반에 가깝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상황이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반대로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이게 어떤 점이 그러냐면, 그 영상에 나왔던 그대로 하려면 실제로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거죠. 그 자체만큼은 팩트예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입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이고 4인 가구인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이 7억짜리 집을 100% 대출로만 산다? 이거 이상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이. 미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100% 대출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외벌이인데 굳이 대출 100% 땡겨가지고 새 중형차 두 대를 굴린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돈을 이렇게 쓰지라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연봉 1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10만 불을 얘기를 하거든요. 6자리 숫자라서 식스 피게스라고 하는데 이 사실 뭐 환율 때문에 연봉 1억 자체가 이 10만 불이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아무래도 20만 불이 좀 더 큰 돈이긴 한데 그 영상에서는 그것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좀 혼용을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짚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저도 그냥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차이 없이 혼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ix figures라는 10만 불, 이게 높은 연봉이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높은 연봉은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GPR라는 곳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six figures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전체의 18%밖에 안 돼요. 물론 주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면 나머지 82%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봉 10만 불이면 미국에서 무조건 풍요롭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도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죠. 싱글인데 10만 불인 거랑 4인 가족 외벌이인데 10만 불인 거랑 완전히 다를 거고요. 또 주마다도 다를 거고, 아까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연봉 1억을 기대하고 그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느낌은 절대 안 날 거예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딱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이나마 와닿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명쾌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쥐어짜서 설명을 하자면 흔히 이 미국 이민자들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 누리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누리고 살려면 미국에서 적어도 연봉 2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런 단순한 계산 방식에도 당연히 맹점이 있죠.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주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뭐 물가가 낮은 남부로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덜 필요할 테고요. 뭐 캘리포니아 비싼 동네로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마다도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싼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면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얼만큼의 비중을 두고 지출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서울에서처럼 완전히 100% 똑같이 즐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기존 생활 패턴이랑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부분만 좀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싼지를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집이 가장 크리티컬하죠. 렌트를 한다면 미국이 훨씬 비쌀 테고요.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대1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에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이 아파트보다는 싱글하우스가 좀 더 보편적이고 가치가 좀 더 이게 높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의 집이랑 완전 1대1로 놓고 비교하는 게 어려워요.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 사실은 콘도죠. 콘도 같은 것을 매매하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뭐 타운하우스도 있고 다른 옵션이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1대1로 놓고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데 여튼 제가 체감하기에 비슷한 조건의 집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릴 만하려면 이런 집을 사야 될 텐데 이런 정도의 그냥 상상력으로 한번 집값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 집값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살만하고요, 대출 조건도 괜찮습니다. 일단 더 많이 나오고 이 고정 이율이 실제로 완전히 고정된다는 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정 이율이라고 해도 이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이자를 완전히 낮은 시점 막 2%에서 내가 딱 잡았다. 그러면 정말 30년 내내 그 이자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 외부 요인이 어떻게 바뀌어도 고정 이율은 진짜 그대로 계속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한국 뉴스 보면 이 영끌족들 빚 부담 때문에 엄청 힘들어한다 이런 뉴스를 보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이자가 그대로 쭉 유지되니까. 만약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글쎄요.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이 비슷한 조건의 집을 한국에서는 못 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집값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식료품 같은 거. 식료품도 뭐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인마트를 좀 자주 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면은 진짜 비싸다라고 느낄 텐데 뭐 미국 마트들이나 뭐 파머스 마켓 이런 데 가면 그래도 꽤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가스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훨씬 더 당연히 저렴하죠. 뭐 쇼핑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고 해서 다 비싸진 않아요. 의류 직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특히 미국에서의 쇼핑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싼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외식 물가죠. 외식 물가 확실히 비쌉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외식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들을 듣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 비할 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아직. 미국은 텍스랑 팁까지 더해지니까 메뉴판 가격보다 또 팍팍 올라가죠. 그래서 외식 한 번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깨지고요. 거기에다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마시면 진짜 엄청나게 나갑니다. 외식 물가 말고도 그 밖에 이 사람 손 타는 일들은 다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가거나 뭐 네일 아트 하는 거 이런 것들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그리고 싱글하우스 살면은 이 집 관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리를 하거나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도 사람 써서 하면 돈이 막 깨집니다. 제가 미국 생활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집 공사나 수리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직접 하고 있고 요새는 또 이제 목공까지 취미로 새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거나 수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 게 있어요. 와이프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기는 한데 저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지금 혼자 집에서 직접 머리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다 쓸데없는 얘기를 딱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이 집을 알아볼 때 그때 저도 이 싱글하우스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싱글하우스가 미국에서 분명히 더 인기 있는 이 타입이긴 한데, 뭐 콘도나 타운하우스처럼 한국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한국에서의 아파트랑 좀 더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 익숙하고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절반이 있었고요. 그래도 인기가 많은 데는, 수요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그 속도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부딪혀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명의 그 리얼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만났을 때 한 분께서는 어,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막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싱글하우스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싱글하우스를 들어갔다가 엄청 후회할 수도 있다. 손이 엄청 많이 갈 거고 공사할 것들도 막 생길 거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깨지고 혼자 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게 좀 걱정이 되니, 뭐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었고 싱글하우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직접 고치진 않았지만 겪기는 했죠. 뭐 장인어른께서 하시거나 사람을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봤으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당연히 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 미는 거는 솔직히 조금 짜치는데, 이런 거 빼고 막 문짝 뜯어 고치고 막 손잡이 바꾸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즐길 수 있으면 여기에서 깨지는 돈들이 되게 많이 세이브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귀찮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나 잘 못하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깨지는 돈들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인 사람들은 연봉이 막 한국에서보다 두 배까지 막 안 뛰어도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즐기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세이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성향 차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성향 차이에 따라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랑 미국에서의 연봉 차이 얼마만큼을 생각하고 와야 하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거 미국 그 넘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이 정도 연봉인데 가도 될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보이는데, 글쎄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직군이냐에 따라 많이 다를 거고요. 개인마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딱 가서 막 이전 직장에선 연봉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를 받는다 하고 싶지만 뭐 할 수 없죠. 저는 계약서에 그걸 밝힐 수 없게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기본급 기준으로만 본다면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마지막 그 연봉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4배 가까이 받고 있어요. 근데 자, 아무래도 삼성에서는 PS가 세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사실 비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연차나 학력도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까지 늘지는 않았겠죠. 뭐 여튼 IT나 뭐 메디컬 쪽, 그리고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그런 직군이면 글쎄요, 뭐 2배 이상은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 노려 보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쪽은 제가 특정 직군에 대한 이 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뭐 어떤 직종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한국에 비해서 조금 연봉을 더 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연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덜한 포지션들은요. 자, 그러면 미국에 오는 게 연봉 2배 이상이면 얼마나 하고 아니면 안 오는 게 낫냐?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머릿속에 들 만한 질문일 텐데, 이것도 딱 잘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미국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눈치를 좀 덜 보는 그런 문화라던가 워라밸이라던가 커리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즉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이 중에 어떤 하나가 본인에게 엄청난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면 경제적인 상황이 딱히 더 막 확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뭐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삶은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 올 때 딱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학력이랑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약간의 커리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년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거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조금은 높아질 테니까 뭐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 막상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바뀐 이 제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웠고 또 그렇게 좀 바뀐 라이프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완전히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뭐 어떤 부분은 어떨 거고 어떤 거는 비싸니까 뭐 어디에서 만족을 하고 어디에 만족을 못 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랑 제가 직접 겪었던 거랑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제가 겪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달라져 버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엄청 컸었던 케이스라서 제가 기존에 예측했던 게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와서는 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됐고 그 만족도 어떤 부분이 또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 그런 것들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연봉 얼마 이상이면 미국에서 살만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막 예상을 해보고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라도 막상 겪어보고 나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이 경제적인 것들을 계산을 하실 때 한국에 있는 돈이랑 미국에 있는 돈을 그냥 1대1로 매칭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한국에서의 1억과 미국에서의 1억을 동일한 느낌으로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굳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이 경제적인 부분에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다른 부분을 놓치면 거기서 계산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출이 어디에서 내가 얼만큼을 아낄 수 있고 어디에서 얼만큼을 더 쓰게 되고 하는 게 막상 살아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미국에서의 삶의 장점과 단점들을 좀 더 충분히 깊이 있게 고려를 해 보셔야 아무래도 이 미국에 넘어오는 것을 결정을 하셨을 때 그 리스크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 뭐 가계부 영상을 하던 걸 마저 하게 될지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강도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